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6월 초지만 한낮 기온은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취재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덥지만 뉴스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경제 그리고 스포츠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뉴스들로 꾸며보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첫 번째 순서 역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영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영신 기자가 외교 통일 담당이라서 일본을 역시 이걸 했군요. 저도 예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간다는 얘기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4년 만이니까 상당히 대단합니다, 뉴스가 될 부분이죠. 며칠 내 이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 준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거기서 현지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일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그렇습니까? 나옵니다. 예,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뒷백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북한에서도 이 푸틴의 방북을 준비하고 있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황이 있는 건데요. 이제 위성을 통해서 포착이 된 내용을 보면은 평양 비행장이 싹 치워져 있다고 그래요. 보통은 한 9대 정도 거기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김일성 광장에도 이제 새로운 대형 구조물들이 등장을 해서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24년 만에 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러시아 북한이 그 정도로 이렇게 먼 사이인가요? 궁금한 것 같은데요. 멀면서도 가깝고 외교라는 게 워낙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요.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번에 만나면 뭐가 논의됩니까? 핵심은 아마도 이제 군사 협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추가로 더 또 지원을 받고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그동안 계속 실패했잖아요. 이거 성공을 위한 기술 이전 요청할 걸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공동 선언문이 나오거나 새로운 조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군요. 예, 전병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오늘 의사 집단 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약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이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거는 서울대 의대병원이 오늘 17일부터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연세대 의대병원도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기 때문인데요. 또 의협은 오늘 18일에 전국적으로 집단 진료 거부 총 걸기 대회 예고해 놓고 있고요. 의대 교수협의회도 집단 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의료법에 이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의협 측은 이번 주까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요구안은 내일 이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국 아동병원들은 이 아동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아주 중증 환자나 수술이 시급한 환자들 걱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주식이 없는데 파는 거를 공매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한다는 얘기입니까? 3월 이후에 전면 재개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지 조치는 연장을 했어요, 일단. 근데 오늘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이제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로 우선 매도를 해서
결제일 전에 주식을 되갚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중앙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3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완료되는 3월 30일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31일부터는 지금의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걸로 보여요. 예. 당정은 이 밖에도 공매도 거래 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가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을 하고 연장 횟수도 한정하기로 해서 개인 투자자와 형평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현신 기자였습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힘이 좀 보여. 빛의 core. 예, 뉴스 이노베이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아니고 여의도 생활 이현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체제도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당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들이 100% 뽑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약간 이제 여론을 좀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네. 이 8대 2냐 뭐 7대 3이냐 두 가지 안으로 일단 압축을 했다가 비대위로 넘겼어요. 오늘 오전에 비대위에서 최종 발표를 한 건데요. 예. 당초 소장파 모임이었던 천목회 안에서는 이 총선 참패 의지 보여주려면 민심을 50%까지는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맞습니다. 했는데 예.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완화는 됐는데 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군요. 그 천목회 같은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2022년에도 당신 100%였고. 네. 근데 이번엔 80%가 됐는데 이게 계속 좀 바뀌나 봐요. 예, 선거 계속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매년 매번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유력 당권 주자가 누구냐 또 계파 갈등이 이렇다라는 거에 따라서 전대룰이 계속 손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정인의 당을 만들려는 거냐, 특정 후보 배제하려는 거냐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일명 전대룰 변천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다 그 말이죠. 네네네.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신이 당 이름도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한나라당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당 대표 혹시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많죠. 한번 한나라당 네. 하면 전 김무성이나 그렇죠. 홍준표 그런 분들이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전대룰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4년에 3월에 있었던 6차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5대5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당선됐어요. 후보에는 홍사덕, 김문수, 박진 의원 등이 있었고요. 이때 당시 한나라당이 과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전당대회 다시 열었거든요.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하고 또 가장 그러면서 득표율이 높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원희룡 또 김영선 당시 의원들이 최고위원을 맡았습니다. 이후에 2006년에는요. 대의원 투표를 7,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으로 반영하기로 했고 이때 선출된 대표 최고위원이 강재섭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죠. 이때 지도체제를 바꿨어요. 단일 지도체제로 12년 만에 바꾸게 되면서 전대룰도 5대5로 바꾸는 작업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쭉쭉 와서 재작년이죠. 2022년엔 제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할 때 여론조사를 일절 반영하지 않기로 그랬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 당심으로만 오로지 결정하게 됐고 이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때죠. 예. 예. 자, 이게 자주 바뀌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조사해 왔군요. 그걸 정확히. 당시에 바꿀 때마다 네. 정당성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윤계하고 친윤계는 늘 이제 충돌을 하는데 말이죠. 예. 친윤계가 아무래도 이 당원 반영을 높게 잡죠,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계파 갈등이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룰 개정이 유 전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막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유 전 의원 본인도 축구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결국 오늘 골대를 옮겼다. 민심을 싫어하는 마인드냐 해당 행위냐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또 이 당시에 윤석열 당이다라는 어떤 비판도 나왔었죠. 예. 예. 제가 축구할 때 골대 옮기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치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이거 옮길 때 다 빼내야 되는데 참 힘들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민주당도 변화가 많았습니까? 많았죠. 예. 일단 우선 또 가장 빠르게 2015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 당시 후보로는 이인영, 박지원 의원 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7.5대 2.5였어요. 그리고 2016년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 초대 지도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추미애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18년에 또 지선에서 승리하면서 뭐 가히 황금기였다라는 시기를 누렸었고요. 2018년이 되면 좀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이해찬 대표가 선출이 됐거든요. 이때는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8.5대 1.5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또 됐습니다. 변했군요. 예. 그리고 가장 최근 있었던 전당대회였던 2022년에 이재명 현 대표가 선출이 됐죠. 이때는 7대 3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전에 비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또 개딸이라든지 그런 강성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거였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지도 체제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러니까 지도 체제도 뭐 집단 지도 체제, 무슨 지도 네. 체제, 뭐 변화가 참 많았어요, 그죠? 맞습니다. 아까 예.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크게 보면 단일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일 지도 체제를 보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각각 따로 뽑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집단 지도 체제는 이 둘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 그리고 나머지 2위부터 5위까지가 최고위원을 예.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집단 지도 체제를 12년간 새누리당 시절까지 채택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단일 지도 체제는 당연히 따로 뽑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예.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원톱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 지도 방식이라고 체제가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단일 지도 체제는 권력이 대표에게 이제 집중이 되고 그렇죠. 집단 지도는 예. 좀 분산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예. 잘 이해하셨습니다.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해를 못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심 8에 민심 2 예. 이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예. 예. 진짜 관심은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한동훈이 나오느냐 마느냐, 한동훈 전 그렇죠. 대표 뭐 이런 앞으로의 뭐 전망, 한동훈 대세론에 미칠 파장 뭐 이런 거 좀 정리해 보시죠. 네, 일단 어대한이라는 말 네. 요즘 많이 돌고 예.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선 지금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2위는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됐던 것처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도 들어가고 또 친윤계 눈치도 보고는 있지만 굳건하게 아무래도 1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당원 투표에서 또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또 김기현 전 대표의 어떤 당선부터 사퇴까지를 상황을 보면서 친윤계에 대한 어떤 좀 비호감도가 조금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판 또 뉴스. 예,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뉴스를 양방향 영상 토크로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이 시간 진행의 정경윤 기획보도대응팀장입니다. 예, 뉴스 이노베이션 다음은 이제 이슈 하이킥이죠. 제목이 네. 박성윤 기자의 이슈 하이킥. 자, 이슈를 뚫고 하이킥을 해야죠. 하이킥을 한다. 네. 로우킥이 아니고 하이킥. 네, 자, 오늘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전세 사기 문제 네. 지금 박성윤 기자와 함께 지금 알아볼 텐데요. 이 특별법 문제, 처리 네. 문제. 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당은 이제 재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이 네. 거부권 행사되면서 이미 그 전부터 예고를 했었던 거고 오늘 국회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예. 바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불참을 했는데요. 예.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산하기관 3명의 기관장들 출석해라. 바로 의결했습니다. 이 참 이 첫 회의부터 강수를 둔 거죠. 강수를 둔 거네요. 네네. 다 나와라 뭐 이런 얘기죠. 저희 전세 사기 네. 특별법과 관련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이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놔 줘야 된다. 이게 야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다음 주 18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예. 장관이랑 출석을 해서 보고를 해라 했는데 만약에 이 불출석했을 때는 증인 출석 요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네. 보증금을 뭐 1억을 냈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피해자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죠. 이 의식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그 중에 이 주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서민들의 이 목숨과 같은 게 전세 보증금 아닙니까? 예. 이 피해 사례가 2022년 9월 첫 범정부 대책이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 현재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7월 이후에 인정된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만 17,000여 명입니다. 인정 안 된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한시법입니다. 예. 내년 7월까지 이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를 추정을 하면 약 36,000여 명이 이를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만 이렇게 되면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딸린 가족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주위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야, 네. 그 좌절감은 엄청나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여야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다 공감하죠. 네, 어떤 뭐 정치적인 현안이 놓여 있는 특별법이나 뭐 이런 게 많지만 사실 이건 민생의 영순위에 해당되는 특별법이죠. 네. 이 정부 여당이나 야당 모두 문제의 심각성은 다 공감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강론에 들어가서 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답답합니다. 근데 네. 그 입장 차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근데 네, 이 먼저 민주당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피해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거든요. 이 확산이 피해자가 늘고 있으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먼저 구제를 하자. 그런 다음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으니까 나중에 회수를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입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은 현재 그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기금을 피해자들 구제하는데 쓰자는 거고 나중에 회수하자는 건데 일단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에 자금 마련으로 보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정부가 뭐 전세금을 다 돌려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그걸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네네. 해주겠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정부 여당 입장은 또 뭡니까? 정부 여당은 구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주택 도시 기금 사용 이거 자체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이 주택 도시 기금이란 거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예금하고 이 주택 구매 때 발행되는 국민주택 채권 발행액 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거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다면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합니다. 예, 양측 입장은 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네네네.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게 빠른 피해 구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정부는 어떻게 하자는 네. 방안일까? 결국 정부가 중간에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서 네. 합의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LH가 나서서 이 피해자들의 전세 피해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경매로 매입을 해서 공공 임대로 전환한 뒤에 피해자들에게 장기 제공하자는 방식입니다. 뭐 절충안 같기도 하는데 예. 일단 박상호 장관의 한번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경매 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방안도 좀 들어보면 굉장히 네.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하여튼 지금 문제는 국회가 지금 워낙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급한 것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와 야당 네. 또 여당 이 노력이 상당히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민생의 영순위로 놓고 그렇죠. 정쟁에서 좀 분리시켜서 처리하는 방안이 어떨까? 일단 현재 언론적으로나마 정부 여당 야당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신임 국회 국토위원장이 되셨죠? 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부가 지금 전향적으로 자세를 보인 건 맞아요. 그런데 LH 매입 임대가 특별법에 없었던 내용도 아닌데 특별법에 따라서 한 건이 성사가 됐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고 우리 피해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이거는 통과를 시키고. 네, 이 양쪽 모두 원론적이지만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고 일단 야당에서 좀 거칠고 공격적이지만 다음 주 장관 출석을 요구한 게 18일입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죠. 가장 중요한 여야 정부 모두 하루가 급한 게 전세 사기 그렇죠.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무더위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이 정부 여당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부터 수면 위에 이 특별법 문안이 공론화될 텐데 신속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오는 박성룡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자주 오겠습니다. 예.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Footsteps even lighter. 예, 이어서 다음 순서는요. 백스테이지 정영석의 백스테이지 시간입니다. 항상 뒤에서 뭘 도마는 그래서 항상 그 제목도 백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포츠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 저도 생소해요. 금석배 축구대회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대통령 금배, 그다음에 뭐 그건 잘 금강대기배, 알죠. 백운기, 백록기 이런 축구 대회는 많은데 금석배 축구 대회는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대회입니다. 제가 직접 이제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국 고등학생 축구 대회 현장을 다녀왔는데 69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참가 규모가 가장 큰 축구 대회고 현재 군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뭐 안양공고, 이리고, 군산 제일고 등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축구 명문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주최 측의 얘기에 따르면은 신청 접수 만에 1분 만에 이 신청이 접수 등록이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군산에서 열리고. 네. 자, 우리가 이 움직이는 산소통, 뭐 심장이 2개다 이런 그 아나운서와 결혼한 박지성 전 국가대표 선수가 여기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금석배 축구 대회는 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제 3개 종별로 열리는 대회인데 박지성 선수는 세류 초등학교와 안영 중학교 시절 이 대회에서 뛰었습니다. 예. 세류 초등학교 시절에는
금석배 축구대회가 1992년이 제1회 대회인데 이때 이제 참가를 했는데 등번호를 이때도 7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으면서 팀을 준우승으로 올려놓았는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이 바로 상 이름이 미기상이었어요. 미기상이요? 미기상. 아, 그 수비를 잘한다 그런 뜻이죠? 제가 웃을 일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뭐 그런 비슷한 아닌가? 상인 줄 알았는데 미래 기대주상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다르군요. 예. 우승은 못했군요. 우승. 예. 네.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했다고 들었는데 또 누가 있습니까? 그제 이제 우리 앵커님과 제가 이제 저녁 때 함께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이 열렸었죠. 예. 황희찬, 황인범 선수가 나란히 뛰었는데 이 두 선수도 금속배 축구대회 출신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호영 선수는 2017년 인천 대건고 재학 시절 참가를 했고요. 박주영 선수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청구고등학교로 출전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왔는데 김진규, 김두현, 김영광, 조동건, 뭐 김승규, 김영건, 송범근, 김지수, 박진섭, 서령우, 문선민, 조규성 이런 선수들을 배출한 그런 축구 대회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선수로 뛴다 하면은 그 팀에서 꼭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필수군요, 필수. 필수 코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저희 BBS에서 이분의 목소리를 들을 줄은 전 몰랐습니다. 바로 울산 프로축구죠. 울산 HD 감독을 맡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고등학교 축구가 굉장히 예전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거기에서 뭐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대회 이름도 많이 바뀌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최금석 옛날에 우리 저 축구 선배님 이 금석배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금석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최금석 그 선배님의 어떤 그 정신을 깃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고 오는 데에는 전 유일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훌륭한 대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이 금석배라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무슨 고인돌이나 비석을 해서 따온 이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예, 아닙니다. 예. 실제 생존했던 축구인의 이름을 딴 대회인데 이 실제 사람의 이름을 대회 명칭으로 쓰는 유일한 대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금석 선생이 누구시냐면 대한민국 축구 1세대 원로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영웅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저는 제일 먼저 차범근, 그다음에 박지성, 뭐 최순호, 손흥민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 당연한 이제 대한민국 축구 영웅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시대에서 활동을 했거나 뭐 지금도 큰 세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축구 인프라가 전혀 없던 우리나라에서 어떤 축구에 대한 기틀을 잡고 전설로 불리고 있는 지금도 전설을 불리고 있습니다. 김용식 선생과 함께 그렇죠. 경신중학교 시절에 조선 축구 대회에서 2년 연속이라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이 최금석 선생은 포지션은 공격수였습니다. 170cm도 안 되는 작은 키였지만 워낙 가볍게 날아다니는 모습에서 오토바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최금석 선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일본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구에 대한 어떤 축구 선수에 대한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예선전을 치르고 나서 유니폼을 벗고 다시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와서 53세까지 전북 일반부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이 53세까지 활동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만큼 자기 관리가 아주 잘 된 그런 분이셨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축구 활동을 펼치다가 91세가 되던 1995년 12월 26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성중학교면은 경신중학교요? 아, 경성이 아니고 차범근 선수가 경신고등학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자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워낙 제자들이 수두룩한데 연도별로 분류할 만큼 많습니다. 먼저 1970년대 국가대표 1대 제자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뭐 김성철, 정태훈, 최재모, 박문갑, 강철, 유동춘, 문동환 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영권, 김재훈, 서원상, 김영철, 김유도 등은 이제 2대 제자들로 분류됩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노수진, 유동관, 조궁현, 조덕재, 노상래 감독 등이 직계 제자로 통합니다. 예. 예. 여기서 최금석 선생의 제자인 김대은 현 전북축구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축구인으로서 최금석 할아버지를 본다면은 그분의 모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근면, 성실. 정말로 우리가 선수 생활을 할 때 그분의 근면과 성실, 노력 이것을 저희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금속배 축구 대회가 올해로 33회째인데 네. 사실 그 군산이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죽은 도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지역 경제가 그래도 들썩이죠. 이 대회가 열릴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출장 갔었을 때 숙소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뭐 선수들, 코치, 감독, 선수단, 응원단까지 미리 와가지고 이제 숙소를 잡다 보니까 근처에 숙소가 없어서 1위까지 이동해서 숙소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내일이 이제 그 대회 폐막일인데 14일. 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간 있습니까? 예. 예. 이 경기장 앞에 그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앞에 최금석 선생의 흉상이 조성돼 있어요. 선생의 어떤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이 암흑기였던 시대 축구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또 선수들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스포츠를 통한 전북 도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이 금속배 축구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33회째 예. 코로나19 때도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예. 마스크 쓰고 경기한 건 아니죠? 마스크 쓰고 경기를 했다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그만큼 이 대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현 축구협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오늘 그 희귀한 내용을 취재한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될 겁니다. 다음 주는 뭐 야구 얘기입니까? 그럼? 다음 주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 구본길 펜신 선수의 얘기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수 얘기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지금까지 정영석 기자의 백스테이지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영애 캐스터. 네,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한 주입니다. 경상권과 전남 그리고 경기 용인 지역에 폭염주의보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6월 1 최고 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강원 정선의 낮 기온이 36.2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어제보다 높은 32.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덥겠고 토요일에는 중부 일부 지역으로 비가 조금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21도 예상되고 낮 기온은 구미 35도, 영월과 대전 34도, 서울과 광주 33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일부 내륙과 산지, 남부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역부터 구름 양이 좀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려져 밤부터 토요일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토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어느새 마약은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고민, 이제 1342가 함께합니다. 누구나 비밀을 보장받으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용기 내어 1342로 전화주세요. 1342 용기 한걸음 센터가 24시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기후환경 위기극복 불자행동 마음청정 지구청정 캠페인.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지구를 구하는 세 번째 실천, 살림.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이 시대 방생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며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이 캠페인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의입니다. 승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며 스님들을 모시는 불자들의 진정한 자비 실천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보 공양 동참은 한 통화에 5,000원 후원으로 ARS 060-700-1077 060-700-1077번이나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 서울전화 2011-1600번 2011-16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 승보 공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죠.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말부터 50도 가까운 폭염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미국 서부의 사막지대죠. 데스밸리 최고 기온이 50도를 넘었습니다. 지구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아니 고단한 마음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참 그립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